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TV에 처음 나왔을 때 심사위원들은 최하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국의 10대에서 20대는 TV 앞에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죠. 찢어진 청바지, 나이키 운동화, 워크맨 이어폰.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나는 우리 부모와 다르게 살겠다고 온몸으로 선언한 세대가 탄생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오늘 마인드풀 메이트에서는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X세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X세대는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를 단순히 나이로 정의하면 절반밖에 이해 못합니다. 군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가난에서 소비사회로, 카세트 테이프에서 인터넷으로 이 모든 전환점을 청소년기에서 청년기 사이에 한 몸으로 통과한 세대거든요. 이 세대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극적인 시대를 얼마나 결정적인 나이에 살아냈느냐,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X세대의 근거 있는 자신감,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1987년 민주화 운동과 1988년 서울올림픽, 이 두 사건이 이 세대의 심리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X세대에게 처음으로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감각을 심어줬고, 올림픽은 우리도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자부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이 성공의 기억이 X세대 특유의 강한 주체의식을 만든 겁니다. 윗세대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내가 직접 판단하고 선택하겠다는 태도. 이게 X세대를 그 이전 세대와 가장 다르게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부심이 가장 크게 흔들린 순간이 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여기서 X세대와 그 아래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의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납니다. 현재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 밀레니얼 세대가 IMF를 어린아이의 눈으로 목격했다면 X세대는 이걸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첫 직장을 잡자마자 회사가 구조조정됐고, 결혼을 준비하다가 전세금이 사라졌으며, 미래를 설계하던 순간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백지로 돌아갔습니다. 꿈을 막 펼치려던 시점에 바닥이 꺼진 겁니다.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고 합니다. X세대가 유독 안정을 원하면서도 반항기를 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태지에게 배운 자유의 감각과 IMF가 남긴 불안의 기억이 충돌하면서 이 세대는 평생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됐으니까요. 쓰고 싶지만 무섭고, 도전하고 싶지만 두렵고, 자유롭고 싶지만 책임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모순적인 감각, X세대라면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겁니다. X세대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최초의 소비세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세대가 절약을 미덕으로 삼았다면 X세대는 처음으로 쓰는 것이 나를 표현하는 언어가 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나이키냐 프로스펙스냐가 교실에서의 위치를 결정했고, 어떤 음악을 듣느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줬으며, 무엇을 입느냐가 곧 정체성이었습니다. X세대의 소비 감각은 허영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 세대의 아주 자연스러운 언어였던 거죠. 그런데 IMF 이후 이 소비의 자유가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갖고 싶은 마음과 아껴야 한다는 공포가 동시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X세대는 명품 하나를 살 때도 죄책감을 느끼고, 여행을 떠나면서도 통장 잔고를 걱정하며, 은퇴를 앞두고도 이 정도면 충분한가 라는 불안을 떨치지 못합니다. 이건 X세대의 약점이 아닙니다. 두 가지 상반된 시대를 한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라면 당연히 겪는 내면의 진동이니까요. X세대에게는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세대라는 점입니다. 두 세계를 동시에 산다는 것, 이건 뇌가 엄청나게 말랑말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LP판으로 음악을 듣다가 CD로 갈아탔고, 손편지를 쓰다가 삐삐를 거쳐 휴대폰을 손에 쥐었으며, PC 통신으로 처음 온라인 세계를 접하고 스마트폰까지 따라잡았습니다. 디지털에 능숙하면서도 아날로그에 깊은 그리움을 가지는 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를 하나의 삶 안에서 소화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X세대는 SNS를 하면서도 전화통화가 더 편하고, 유튜브를 보면서도 카세트 테이프 소리가 그리우며,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사무실 동료와 밥 먹던 시간을 못 잊어 합니다. X세대가 직접 만들어낸 공간들 기억하시나요? PC방, 비디오 가게, 노래방, 이것들은 단순한 유흥시설이 아니었습니다. X세대가 처음으로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시간을 쓴다는 개인 문화를 실험한 공간이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비디오 가게에서 밤새 영화를 빌려보고, 노래방에서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으며, PC방에서 처음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과 채팅으로 세상과 연결됐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OTT를 보면서도 유튜브를 들으면서도 어딘가 혼자 조용히 즐기는 걸 좋아하는 건 그 시절의 습관이 몸 깊숙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이 감각, 혹시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이건 시대에 뒤처진 게 아닙니다. 두 세계 모두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귀한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연애와 결혼 방식도 독특합니다. X세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좋아서 결혼한다는 개념이 자연스러워진 세대거든요. 윗세대가 집안과 집안의 결합으로 결혼을 이해했다면 X세대는 처음으로 개인 대 개인의 감정을 결혼의 중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연애관이 IMF와 충돌하면서 묘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지만 현실도 계산하고 감정에 솔직하지만 안정도 포기 못하는 낭만과 생존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연애 방식이 이 세대의 특징이 된 겁니다. 지금 이들이 자녀에게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근데 먹고는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건 그냥 잔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살아낸 모순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직장에서도 X세대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로는 권위적인 윗세대, 아래로는 자유로운 MZ세대 사이에서 양쪽 언어를 모두 구사해야 하는 통역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윗세대의 방식도 이해하고 아랫세대의 감각도 알지만 정작 X세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이 역할이 때로는 피로하고 때로는 보람있으며 어떤 날은 그냥 외롭습니다. 이게 X세대가 직장 생활에서 자주 느끼는 솔직한 감정입니다. 직장뿐만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X세대는 낀 자리입니다. 위로는 노후 준비가 안 된 부모 세대를 챙겨야 하고 아래로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샌드위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통역사 역할을, 가정에서는 버팀목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 세대가 가장 높은 수준의 만성 피로와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X세대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법을 배울 틈도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시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X세대는 낀 세대가 아닙니다. 두 세계를 잇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아날로그의 깊이와 디지털의 속도를 모두 아는 세대, 권위와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몸으로 터득한 세대, 성공의 기억과 위기의 상처를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세대, 이 복잡함이 바로 X세대의 진짜 강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회복력, 그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서태지의 음악, 88 올림픽의 함성, IMF의 공포, 처음 켜본 인터넷 화면, 그 시절의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선택과 관계, 삶의 방식 깊은 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서태지가 심어준 자유의 감각, IMF가 남긴 불안의 기억, 두 세계를 잇는 통역사의 역할,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당신 안에 가장 강하게 살아있는 건 어느 쪽인가요? X세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버텨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버팀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 세대, 밀레니얼은 어떤 상처와 강점을 갖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마인드풀 메이트였습니다.